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7회는 조선 흥문의 금자타, 가장 좋은 학문의 봉이다 그런 거죠. 유화, 실화, 기하, 이렇게 세 방면을 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인류 창세 문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세계 4대 문명도 여기에서 다 흘러가서 그동안에 신선도를 비롯한 유불선 학문이 나눠져 가지고 굉장한 발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조 때 특히 선교 양정으로 불교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고려 청자나 또는 금속 활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겨서 그것이 400년 후에 서양으로 가가지고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금속 활자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과 민족 통일 융화책, 숭불 정책, 이런 기본 국가 정책을 가졌는데 위화도 회군으로 와가지고 조선조를 일으킨 이성계는 기본적으로 억불 숭유 정책을 취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억누르고 탄압하고 유교, 공자, 맹자의 유교, 유학을 가장 앞세워서 나중엔 성리학으로 발달되고 양명학으로 발전되고 그랬지만 그것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자주적인 정신이 많이 흐트러지고 4대 모화사상이 꼽히고 그것이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일제 식민사관이 되어서 지금의 역사에까지 우리 민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 왕조가 서면서 그 숭유 정책, 공자 맹자님이 창시자인 유교, 유학을 가장 내세웠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 정도전, 권근, 황희, 맹사성, 정승, 또 성산문 등의 그 사력신의 매출, 그런 많은 유학자를 냈고, 특히 조선조 중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유학의 쌍봉이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배출되는 그런 금자탑을 쌓은 거지요. 그래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가는 길을 보면은 성리학에 있어서 이현적 선생이나 이황 선생은 주리계, 이치라는 주리계로 그렇게 발달이 됐고, 특히 퇴계 선생은 이기 이원론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진이와의 순수상으로 유명한 서영덕 선생이나 이율복 선생은 주기계, 기 에너지죠. 생체 에너지 또는 그 원기라고도 하는 주기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물 생성의 원리는 기 이론론에서 시작해서 기 이론론을 끝난다. 주기론에서 더욱 발달해가지고 해강 최한기 선생에 이르면은 세계 최고의 기학자로서 그 문명을 떨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퇴계 이황과 이율국 선생님, 그리고 실학의 다산 정약용 선생, 목민심서를 써서 나라를 바로잡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죠. 다산 선생, 그 다음에 해강 최한기 선생을 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한참 흘러서 후반기로 오면서 농공상의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종이, 활자, 무기, 화폐, 주조 이런 거에다 더 나아가서 주문 생산이 되고, 그런 것이 또 상품 화폐 경제와 연결되면서 그다음에 서울의 강상이나 개성의 송상 또는 초양의 유상과 같은 거대 상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강후시나 책문후시와 같은 청나라를 상대로 하는 국제 무역 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사구시의 그러한 풍조가 들면서 그 실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죠.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목민심서를 쓰신 다산 정약용 선생, 그 다음에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반계수록을 쓴 반계 유형원, 균전론, 골고루 밭을 나눠 갖는다는, 그 다음에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 사설, 그 다음에 역사책으로 자주 역사책이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치윤의 해동역사,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 선생이 그 삼국시대 다음에 발해를 넣어서 남북국 시대로 강조한 게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지리에 관해서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국 지리지를 쓴 원백경, 그 다음에 국외 노인은 규원사화를 써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고, 그 밖에 홍만선의 산림경제, 홍대영의 임하경론, 그 다음에 이금익의 연료실 기술,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국어 운전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중대에 잘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먼저 퇴계 이황 선생은 AD 1500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가셨는데, 34세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단양 풍기군수도 하셨고, 예조판서, 홍문관
대제하 그런 것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학 10조, 성스러운 학문의 10조인데 그런 가르침의 기본은 공경한다는 공경, 경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성학 10도는 모두 경을 중심으로 삼았는데 일신의 주체는 일심이며 한마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심의 주체는 경이라 한다. 이 경이라는 것이 일심의 주체다. 경은 인간의 주체인 마음과 행동과 현상을 통합시켜서 인간이 전체적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실천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성학 10도는 10가지 도로 나눠서 설명한 건데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태극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등한물의 뿌리인 무극이 태극이고 이로써 주리적인 입장, 이익이 이원론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도는 입교, 명륜, 정신을 주로하는 것이 소학이라 한다. 입교. 사람을 가르칠 때 어디에 서는 입장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3장 중에 대학이 있는데 대학은 유학의 순강령으로 다루었는데 자세하게 얘기하면 8.5기다. 가장 기본적 것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최고 형천하죠. 선강령은 명덕을 밝힌다. 명명덕, 백성을 새롭게 한다. 신민 또는 친민 그랬죠. 지선에 머무르게 한다. 지어지선, 지극한 착함의 최고봉,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것이 가만 기본이 되고 지선의 자리를 안 다음 정, 고요함이죠. 정할 정자, 고요할 정자, 편안함, 사려가 되어 능득하게 된다. 능득하게 된다는 것은 진실을 깨쳐서 알게 된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학 10도에 있어서 성학의 방법은 거경, 늘 다른 사물을 공경하는 데 산다. 이것이 퇴계 선생님의 기본적인 방법인데 존양, 성찰 등에 의해서 가능하고 어지린다 인설도는 인간의 마음을 이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의 예지이고 인간 가치의 총하여 모든 선의 근본이며 모든 행위의 근본이 인, 어진 마음이죠. 그게 공평사가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막, 마음의 학문 그림. 시막도는 신령스러운 마음은 하나이나 이름은 여럿이며 경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을 선택하고 한결같이 굳게 잡아 진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하는
공부를 하라 이런 것이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주변에 그런 고위 관리들이 반대하고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임진왜란의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민족이 그때 이율복 선생의 말을 선조가 받아들였으면은 그 피해는 훨씬 줄였을 겁니다. 이율복 선생은 AD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율곡 선생은 그 아버지가 이자 원자 후자시고 어머님이 유명한 신사임당 여사입니다. 우리들이 오만문권에서 흔히 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상일까 하는 그분인데 수선제를 운영했던 문화영 선생이라는 분은 율곡 선생이나 이 신사임당이 선계에서 왔다 선계로 돌아갔다 그런 말도 합니다. 율곡 선생이 태어난 것은 그 외가인 강릉 오죽헌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율곡 선생은 10살 때 사서 삼경을 다 띄었다고 합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그리고 19세 때는 불경 공부를 많이 해서 능왕령까지 보고 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서 참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학문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분은 황해도 관찰사,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죠. 대사헌, 호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하 이런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으셨고 율곡 선생이 23세 때 58세인 이퇴계 선생님을 경북 예안 계야당에서 2박 3일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계 선생은 율곡 선생 보고 궁리와 거경이 다 달통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격했다고 하고 율곡 선생은 나중에 자기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이황 선생님이 잘 잡아주셔서 저희가 확고하게 일을 갔었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7차례 편지를 왕래했는데 다만 주리론이냐 주기론이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 칠정은 히로에라 에오요 그 다음에 인자한 마음 그 다음에 겸허한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런 사단 칠정에 관해서 이것을 좀 다르게 봤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계 선생이 성학 10도를 썼다 그러면 율곡 선생님도 책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학 10요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성악지묘, 경몽요결, 소학집주, 도봉서원기, 동여문답, 자경문, 기자실기, 경연일기 시무육조, 김시습전, 학교모험 6조, 방략 등이 있는데 성악지묘는 2년간에 걸쳐서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인성을 닦아나가는 수기는 경을 시작으로 퇴계의 여행을 받아요. 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퇴계, 이율옥 선생님이 내세우신 것은 성입니다. 성실. 퇴계 선생님이 이 공룡영자라면은 이 이율옥 선생은 성실,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을 시작으로 성실을 강조하여 뜻이 성실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이치에 성실함이 없으면 궁구할 수가 없으며 기질이 성실하지 않으면 능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기, 자기를 닦는 거죠. 입지, 수염, 국리, 성실, 교기질, 양기, 정심, 검신, 회덕량, 보독, 본독, 공여 등에 나누어서 그 수기를 설명했습니다. 집안을 바로 하는 것이 정가인데 정가는 효경, 흉내, 교자, 심친, 근엄, 절검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왕도 정치인 위정에 관해서는 군주는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국민에 의지하며 왕은 국민을 하늘로 삼고 국민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리고 성현의 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성, 외왕 여러 가지 갈고 닦아서 안으로는 성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되어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에 하는 얘기인데 다산은 학문 영역이 정치, 경제, 군사, 법령, 역사, 자연과 언어와 지리학, 시인계학 등에까지 이르렀으며 대표적인 저작은 목민심소, 목민 그 나라에서 녹을 먹는 관리는 이 양을 모는 목자와 같은 목민관이다. 이런 입장에서 목민심소를 썼는데 경세유표, 흠음신소, 중영, 대학, 시경강의, 사기, 천주, 아방강역고, 심경, 밀홈, 아원각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목민심서를 살펴보면은 목민관인 공무원들이 치민봉사하는 발현자세를 원했는데 모두 사실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부인발령의 지켜야 할 규칙, 자기규율, 몸가짐, 공무집행 봉사, 애민, 부하통솔, 토천 토지와 세금관리, 예절과 교육, 경전, 군사 업무, 법과 재판, 산업을 발달시키는 공전, 재난구제, 해임될 때 해야 될 처세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다산은 기본적으로 청렴하지 않고 목자가 될 수 없고 권력자는 민간을 옥죄면 안 되며 경제는 우물과 같으므로 잘 길러서야 오래간다. 이렇게 목민심서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하학자이며 세계적인 해강 최한기 선생은 율곡과 같은 기하학의 입장이지만 주기론을 떠나서 유기, 오직 우주에는 기만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구시하고 경학적인 창조성 이런 걸로 나중에 나라에서 대사원으로 추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도 발달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하학과 합쳐서 대동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강 최한기 선생의 주요 저작은 기측체의, 기하, 인정 등 기철학 3부작을 비롯해서 심기도설, 해국도지, 지구전요, 육해법, 궁정회요, 문화특험, 신기천엄, 성기운하, 열란지략 등인데 명람루 지배하는 책에 그런 것이 들어있고, 기본적인 기철학은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기, 에너지죠. 그것을 신기라 하고 그 운동을 운하라고 해서 신기와 이 운하가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감각기관을 통한 것이며, 추이나 추측은 개인, 사회, 우주 사이의 단점을 통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강은 자연과학적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시대가 발전되고 중국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천주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 자연과학이 많이 들어와서 국학이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해강은 실학정신이나 실용주의 세관으로 서구 물리학의 파동 개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서양의학의 해부학, 병리학, 그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 망원경, 온도계, 습도계, 기압계 등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것을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실학과 기학이 발전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쌓았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선학문의 금자탑이라고 해가지고 유학과 실학, 기학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